네, 오늘 설명회 진행하는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제공드리는 책자이긴 한데 혹시 오늘 처음 이 책자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정도 잠깐 한번 펴보시면 56, 57페이지 가나다 손으로 되어 있으니까 56, 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전형별로 하얀색 바탕이 있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바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영 처리된 게 올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재수회 학원에서도 아이들 다 지급을 했는데 일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가 오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들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 책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 모집 인원은 크게 변함이 없죠. 모집 인원은 크게 변함이 없고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예과나 한의대 인문자연, 그다음에 치대 약대는 수능 최저가 생겼다. 즉 전년도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생겼는지 요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책자고요. 그 다음에 앞에 55페이지 보시면 모든 대학들의 학교 이름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16 주요 사항 및 지원 참고 팁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 책자를 받고 맨 앞에 이제 구성원들 이거 자료 정리하신 분들 이제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북하고 목동의 청솔학원에 있을 때 검토진에 보시면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각 지점에 컨설턴트 담임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이게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든 교대 여기 뒤에 맨 뒤에 이제 교대가 있는데 교대의 이제 특이사항들, 그다음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항목들 그거를 맡겨요 선생님들한테, 학교를 나눠서. 그분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본사에 제출을 하시면 본사에서 평가연구소가 있으니까 평가연구소에서 이제 이 책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팁들이 되게 자세하게 다른 해보다 되게 자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에 주요대가 끝나면 뒤에 이제 의학계열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과계원도 있고, 지방고점 공립대 나눠져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나 비율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앞에 한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강릉원주대가 치대에서 교과전형 10명, 종합전형 16명, 논술은 안 뽑고 있군. 이걸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오전 10시, 12시 컨설팅을 하고 오는 바람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는요, 일단 이거부터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 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분들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수시라는 놈을 정시라는 놈하고 수능으로 11월 13일 날 시험 보는 정시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나 별개의 전형으로 생각하시는 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정시라고 하는 이 아이 속에 수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배제하고 지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자녀분들 제가 100% 다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 성적 대충 보고 올 3등급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대 라인이 잡힌다. 근데 제가 충남대 쓰시죠? 그럼 무조건 붙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학생부가 됐든 논술이 됐든 정시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원 근거, 이 근거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농담 삼아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무래도 나는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아이가 저 양반이 얘기했던 그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를 하더라도 수시를 전혀 지원을 안 하거나 이거는 뭔가 대안 마련이 없는 전략입니다. 저는 재수생학원에서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러 온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수시를 지원한 이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수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자, 고3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6월 모의고사 N수생들 약 7만 5천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정도치 수치를 보니까 6월달 응시 인원 기준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정도가 수능 응시자 숫자입니다. 올해 7만 5천이 봤어요. 그럼 15만 정도가 본다는 얘기죠. 어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만이 더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컨설팅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죠? 의대 정원. 재작년은요? 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맞추세요. 무슨 이슈가 있었죠? 의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작년은 오케이. 올해는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슈가 될 만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대 정원 원래 복귀됐고,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고1 애들이 수능 볼 때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기껏 미적하고 엄매했는데 내후년이 되면 화작, 엄매 다 해야 돼요. 수학, 확통도 해야 돼요. 자연계열인데. 과탐, 그 어려운 생지 했는데 통합과학, 통합사회까지 해야 돼요. 입시 제도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고2 애들이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고3 때 학교를 가야 돼요. 재수를 하면 다 바뀌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N수생들, 고3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N수생들의 숫자가 좀 는다? 근데 거기다 고3 숫자도 늘었잖아요. 그쵸?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1.5배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는 숫자의 1.5배가 더 늘었다고요. 재작년에 비하면. 그럼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건 이제 N수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인원이 증가했다. 고3이요. 고3 인원이 증가한 이 이유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200명이었을 때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 즉 4%가 1등급 비율이니까 그럼 8등까지는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50명이었으면 6등까지란 말이죠. 그럼 150에서 200은 인원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었으니까 동일한 등급에 2명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작년보다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늘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학들이 참 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흐름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자꾸 낮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합 7인데 3합 8로 낮춰주거나 또는 과탐 2개 평균인데 한 과목만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수능 최저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거기다가 같은 등급의 아이들이 숫자는 늘고 있다. 그러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거기다 N수생도 올해는 줄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런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치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반 학생 한 명을 불러서 내가 오늘 설명회를 할 건데 네 학생부를 조금 쓰고 싶은데 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오케이가 돼서 그 자료 보시면 아마 뭐 이렇게 학생부 일부 제가 캡처해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베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걸려요. 그 베끼시라고 자 이거 참고해서 학생부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컨설팅 하고 있고 지금 오늘 4분 10일 17일 계속 지금 저도 저쪽에서 이제 또 아이들 상담을 해야 돼서 시간 내기가 조금 그래서 좀 인원을 좀 제한을 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큰 틀에서 고3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거. 그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엄마, 담임선생님하고 또는 어디서 상담을 했는데, 야, 너 정도면 이 학생 보면 뭐 이 정도 학교 종합전형을 쓰면 이건 무조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6개를 종합을 다 쓴다. X.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와 있는 애가 있더라. 이게 녹화만 안 되면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보고 야 내용 좋은데? 여기 지원하면 넌 되겠다. 이분은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 경쟁하는지가 다른 건데 제가 매번 설명에 몇 분 지금 익숙한 그 얼굴도 보이시는데 제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3 때 원광대 한의대 1단계 통과. 1단계 통과. 대구 한의대 여긴 서류 100. 면접 없는 전형. 서류 100. 불합. 재수를 하러 왔어요. 재수를 하러 왔는데 학생부 내용이 좋아서 이 2개 학교를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근데 결과 원광대 한의대 1단계 X. 대구 한의대 최초합. 서류 100인데 최초합, 여긴 불합. 여긴 1단계 통과, 여긴 1단계 X. 같은 학생부인데 이유는 경쟁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합격한 아이들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은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다. 그래서 특정 전형, 특히 종합은 6개를 다 종합으로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조금 다양한 전형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재작년에 여기서 컨설팅을 했던 한 여학생이 9월까지 이 친구 내신이 되게 좋았어요. 내신이 좋아서 그래 학생부도 의대 생명 쪽이었고 근데 이쪽을 써야 되는데 교과로 써야 되는데 최저가 안 되는 거예요. 삼합사가 안 돼요. 9월달까지 삼합사를 맞추질 않았어요. 수능 때 맞췄어요. 그래서 충남대 의대 갔어요. 근데
저 의대 정원 때문에 애들이 수업 거부를 했잖아요. 기껏 보내놨더니 학교를 안 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 재수생 학원에 원광대 의대 다니던 학생이 수업 거부여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그 1학년 학생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듣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다시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최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재수생들은 그렇지 않은데 고3 애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여기까지 보고 이제 수시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잘 시험을 못 봤어. 근데 3월 달을 잘 봤어. 예를 들어서. 7월 달 잘 봤어. 9월 잘 못 봤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부분 고3 애들은 제가 만약에 근데 6, 9월 재수생하고 포함한 성적이 좀 낮아져서 걱정이네요. 그러면 본인들은 머릿속에 저 못 본 성적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얘를 기억합니다. 수학 2등급까지 나왔다고 이런 거예요. 아니 30만, 50만 시험 보는 게 어떻게 같아요?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본 거 위주로 자꾸 라인을 잡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기준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라인을 잡으시면 좋겠다. 일단 6월, 9월 평균. 두 번째, 제일 잘 본 거, 제일 못 본 거 제외.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제일 잘 봤어. 빼고 얘를 제일 못 봤어. 빼고 나머지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라인 중에 교집합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라인을 일단 두고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4-5개, 요 아래쪽 반드시. 지금 저희 학원도 좀 이따 제가 마지막에 논술 얘기할 때 약술형 논술도 말씀드릴 건데 야 가천대 논술 준비하지? 또는 국민대 논술하지? 그러면 자기가 그 학교 가려고 재수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인서울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가천대 갈래? 전북대 종이묵지학과 갈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너무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가 수능에서 조금 성적이 밀려서 여기하고 비슷하거나 여기보다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라도 면접이 됐든 논술이 됐든 이건 그냥 보험인 거예요. 제가 심지어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암보험을 들으면 다음날 암이 걸려야 되는 거냐고. 아니지 않냐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은 꼭 반드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를 나보러서 가라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혹시 모르니까. 아니 나 3월달에 점수 잘 나오지 않았냐고. 6월달은 잘 못 나오지 않았냐고. 이건 실수였다고. 그러니까 수능 때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고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요것도 그 다음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수능 최저 시 탐구 반영 조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올해 제가 보기엔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고3도 그렇고요. 재수생도 그렇고 사탐 더하기 과탐 이렇게 선택한 비율이 건국 이래 최고입니다. 한 과목 사탐, 한 과목 과탐 이렇게 두 과목을 갖고 있는 애들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인데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논술이 됐든 간에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를 씁니다. 근데 이건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야 탐구 한 과목 반영한대 최저에 이것만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사탐, 과탐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높은 과목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사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과탐 두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 우수한 과목,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과탐 두 과목 응시가 필수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이 책자에도 없어요. 근데 간혹 과학, 그러니까 최저 라인에 과학 필수, 이건 과탐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과탐 필수가 걸렸어요. 과탐 필수가 걸려있는 최저. 근데 내가 과탐으로 최저를 맞췄어요. 얘는 성공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유가 작년보다 물화생지 원 숫자가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1등급 받은 비율이 4%라면 그 인원도 줄은 거죠. 그러니까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었으면 이해되시죠? 네. 등급 받기가 과탐 두 과목 선택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등급이 밀릴 수 있으니까. 특히 물리, 화학. 특히 화학. 네. 그러면 교수님들 생각에서는 이 두 과목은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겠죠? 잘못하면 이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어렵게 되면 누가 선택하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과탐 필수가 걸려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과탐 두 과목 필수 응시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사탐 더하기 과탐 선택자분들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과탐, 특히 사탐, 과탐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시에서도. 왜냐하면 자기가 지원하고는 학교의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렇게 되면 과탐, 사탐, 과탐인데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를 지원해야 돼요. 근데 사탐 점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로 손해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참고로 표준 점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대학이, 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111페이지 잠깐만 펴보시면요. 올해 거로 볼까요? 113페이지 잠깐만 봐보시면 거기 정시 모집 박스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네. 113페이지. 네. 거기 정시 모집 네모 파란색 박스 보시면 맨 왼쪽에, 박스 맨 왼쪽에 표준 점수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되셨죠? 그러네. 그러면 이거 버전 1이구나. 네네네. 이게 시행계획안으로 만든 책이에요. 확정안을 드린 게 아니구나. 자, 92페이지를 보시면 92페이지를 아니요. 보세요. 92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맨 왼쪽에 표준 점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대학은 우리 성적표 받잖아요. 성적표 받으면 표준 점수 나오고 백분위 나오고 등급이 나오죠. 그 표준 점수에 본인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5%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70점을 받았다. 표준 점수를. 그럼 3.5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탐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러면 3.5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시 지원을 할 때는 빼고 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83페이지를 가보시면 83페이지. 자, 나는 서강대에서 안정을 잡을 거야. 그리고 서울대 지를 거야. 물론 군은 같습니다. 같은 군인데 예를 들자면 이 학교에서 안정을 잡고 서울대를 지를 거야.
근데 서울대는 표준 점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점 더하기 변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변표는 변환 표준 점수의 준말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변환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어디서? 대학에서. 평가원이 아니고 대학에서. 대학에서 자체 점수를 만들겠대요. 백분위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건 만점을 받았는데 표점이 70도 안 되고, 어떤 건 74가 되고, 6월달인가 5월달인가 2는 거의 80점대도 나왔어요. 그럼 서울대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국수, 영, 탐 만점. 물리 선택자. 서울대 의대가 안 떴어요. 물리 표점 때문에. 70이 안 됐거든요. 2 과목은 다 70 이상이거든요. 안 떠요. 치대도 안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보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내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과목은 70인데 백분위가 98이고 얘는 만점인데 98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점수로 표준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A라는 대학의 변표를 봤더니 우리 아이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 A라는 대학의 점수를 봤더니 내 성적보다 높으면 유리한 거고, 변표를 봤는데 우리 아이 표점보다 낮으면 불리한 거예요. 그때는 변표가 아니라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탐을 만약에 성적을 못 받았어. 근데 변표를 쓰는 학교는 백분위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서울대처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는 됐다 불리한 거예요. 거기다 가산점까지 있으면 더 불리한 거죠. 네. 그래서 사탐, 과탐 선택자는 사탐 무조건 어쨌든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화학 생명을 하고 있는데 화학이 도저히 안 돼서 바꾼 거잖아요. 4등급 받던 애가 사탐 4등급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건 무조건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어려운 과목이면 한 문제라도,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든 두 문제 틀리든 1등급 안에 포진되는. 근데 너무 쉬우면, 하나 틀리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6월에 사무는 쉬웠다. 만점이 백분위가 98. 생류는 어려웠다. 백분위 100. 표점도 70이 안 넘었고 생류는 74였다. 이 차이예요. 네, 그런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책자 받으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왜 3월부터 9월까지 모의고사 성적 라인을 가지고 교집합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월 기준으로 일단 이투스에서 나온 지원 참고표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대별로 어느 학교가 잡히는지를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일일이 다 점수대 클릭해서 300에서 290, 289에서 280 다 클릭해갖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 뺐어요. 예. 어쨌든 요런 라인의 학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6월 성적표 240점대인데 246인데 그러면 요 정도 정시 라인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러면 9월달 시험을 봤을 때 6월 시험이 9월보다 좋았을 때 하고 6월 시험하고 9월 시험이 비슷하거나 반대로 9월이 더 잘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버전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라인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6월에 240점대라고 가정했을 때 맨 위라면 무조건 라인은 여기서부터 잡으셔야죠.
그죠? 그래도 요 밑에 라인도 저는 한 군데 정도는 썼으면 좋겠다. 6월보다 9월이 밀렸으니까. 그럼 수능 때 밀린다고 가정하고 요 라인보다 밑에 하나, 요 라인에서 하나, 위쪽에서 4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라면 그러면 이 라인부터 잡으셔도 돼요. 하나 정도만 낮추시고. 얘라면 굳이 요 라인을 가장 밑으로 두시면 되겠죠. 요 라인을.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교과. 아우, 교과 단순해 보이는 것 같죠? 야, 우리의 내신. 자, 제가 설명회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친하신 분께는 설명해 드리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2.0인데 그냥 여기 쓰라네. 어우, 그러면 거기 쓰라고 했으면 붙겠지 뭐. 그리고 끝내세요. 네, 그리고 끝내세요. 다른 설명하지 마세요. 어떻게 진로 선택 뭐 반영해? 성취도 한번 해봤어? 단위수 적용해? 묻지 마세요. 그냥 2.0인데 여기 쓰라네. 어우, 진짜? 그럼 쓰라고 했으면 붙겠지 뭐. 끝. 근데 정말 절친이야. 그럼 설명해 주세요. 야,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신 갖고 따지면 안 돼. 저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대교육, 대입정보 포털. 그러니까 검색창에 어디가 이렇게 치시면 거기 뭐 유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회원가입하시면 학부모 클릭 그러면 성적, 교과 입력하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다 보여줘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전년도 입시 결과, 그러니까 학년도별로 다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환산 점수. 자, 제가 지금 내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죠. 환산 점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점수 라인을 꼭 보셔야 됩니다. 2.0이더라도 이 학교가 전교과 반영인지 주요인지 상위 잘한 거 몇 개인지에 따라서 또 진로 선택이 10%가 들어가는지 20%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환산 점수는 동일한 2.0이더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교과는 수치 싸움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 수능 최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라인인데, 그러니까 대학 라인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학교인데 A대학과 B대학이 예를 들어서 얘는 최저가 3합 4인데 얘는 만약에 3합 5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성적이 괜찮으면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여기가 떨어지겠죠. 얘보단 얘가 최저가 세니까. 그러면 공략. 70% 컷 점수보다 조금 밀리더라도 저는 공략. 이해되셨어요? 어우씨, 우리 내신 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공략. 비슷한 라인인데 최저가 상대적으로 세다면 공략. 두 번째. 이거는 여기 안 적었어요. 야, 왜 재작년보다 작년에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지? 공략. 걔네 피할 거예요. 세 번째. 야,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데? 공략. 카드가 하나 남으면 피할 거예요. 한 명. 누가 지원하겠어요? 덤비세요. 카드가 남을 때, 그래? 그럼 6개를 다 이렇게 써볼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그 내년에 저를 보시겠다는 얘기니까 그거 말고 그냥 남은 카드가 있으면 남는 카드가 있으면 다 배치했는데 이거 하나 어떡하지? 던져볼까? 그랬을 때는 기준이 있죠. 모집 인원이 적거나 갑자기 작년만 성적이 올랐거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전년도 경쟁률이 10대 1인데 올해 여기를 마지막 날,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데 이 학교를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갔으면 피하시고. 뭐야? 왜 6대 1밖에 안 돼? 공략. 물론 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시에서 서울대 지리교육 정시 서울대 지리교육이 0.67대 1이었어요. 마지막 날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지막 2시인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여주는 시간. 0.67대 1이었거든요. 예. 나중에 다음날 발표 딱 보니까 사범대 안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아졌어요. 지른 거죠. 근데 입교를 보니까 지리교육이 국어교육을 이겼어요. 눈치 작전인 거지. 예.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수시는 정시에 비해서 그런 눈치 작전이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좀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혼자 조용히. 경쟁률이 조금 처져? 제일 좋은 건 전년도 D-3, 2, 1 경쟁률을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작년보다 더뎌. 저 그래서 교대 한번 정시로 붙인 적이 있어요. 교원대 빼고 다 나군이거든요. 어디를 써야 되냐. 그래서 정리해라. 3, 2, 1. 그 하나 썼는데 가면 갈수록 교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최초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어도 될 점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로 그냥 이거는 약간 운에 맡기는 거지만 나름의 정성과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분석은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한테 신내림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위주로 할게요. 이런 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마지막 줄. 수능 최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70% 컷보다 본인이 조금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공략. 비슷한 학교 라인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최저가 세다면. 자, 보세요. 이게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산대학교라는 곳에서 지역교과, 의대, 저희 학생이 내신이 1.13인가? 1.1인가 그랬어요. 지원을 못했어요. 왜? 50% 컷이 1.05였고 70% 컷이 1.08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보이진 않지만 1.13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안 썼다고요. 근데 수능 최저에서 과탐 2개 평균인데 하나를 잘 못 봐서 수의대를 갔어요. 일단 수의대를 가고 반수하러 작년에 다시 왔어요. 근데 땡큐하게도 울산대학교가 지역교과로 33명을 뽑아주겠대요. 근데 부산대가 최저가 3합 4였거든요. 울산대가 3합 4를 동일하게 뽑아주겠대요. 당연히 2개가 되면 내가 저 학교 이사장 아들이 아닌 이상 여기를 가는 게 맞잖아요. 아산병원인데. 그죠? 33명이나 뽑아주겠대요. 최저 똑같대요. 그러면 이게 없었을 때 내신 좋은 애들은 지역을 썼으니까 이 지역에 부산대 인제대가 있단 말이에요. 고신대가 있고. 1순위가 어디 됐어요? 부산대겠죠. 그 다음에 인제대. 근데 인제대는 4합 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좀 낮아요. 경상공립대도 최저가 3합 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가 낮다는 얘기는 충족률이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내신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1.1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학교는. 울산대가 생겼잖아요. 쓰자. 2차인가 3차 추합으로 됐어요. 부산대가. 와, 근데 올해 지역 33명에서 10명만 뽑겠대요. 확 줄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친구가 1.13인 친구가 작년처럼 2, 3차 추합이 될 수 있을진 전 퀘션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있는 학교 라인을 같이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합 같은 경우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붙는 애들이 중앙대 융합형은 잘 못 붙어도 탐구형은 잘 붙어요. 같이. 성격이 비슷한 전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교과, 그 다음에 저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유불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로 선택 막 A, B, C가 막 골고루 있으면 아무래도 진로 선택 안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럼 일반 선택으로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동일한 내신이라 할지라도. 근데 내신은 조금 밀려 보이는데 진로 선택이 다 A라면 저라면 그럼 진로 선택 있는 거 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A등급, B등급 성취도 비율, 분포 비율 A, B, C잖아요. 어떤 학교는 5점, 3점, 1점. 어떤 학교는 5점, 4점, 3점. 학교마다 이 급 간의 점수가 달라요. 그럼 나라면 진로 선택 다 A고 조금 일반 선택에서 경쟁이 밀리면 당연히 여길 써야죠. 가천대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가천대가 작년에 머리를 좀 이상하게 썼어요. 지균을 일반 선택을 다 빼고 진로 선택만 가지고 선발을 하겠대요. 전국 최고의 아이디어였어요. 어차피 내신 좋은 애들은 가천대 안 올 거거든요. 그잖아요. 어차피 3등급대가 올 바에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도 훌륭한 놈을 뽑자.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1단계가 수능 100인데 2단계로 넘어오면 면접이 50%예요. 일반 선택은 버렸으니까 면접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올해. 네, 일반 선택 60에 진로 선택 40으로 바뀌었어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과, 주요교과, 이수단위 적용 여부. 자, 이수단위 적용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5단위, 4단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신이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A라는 학생이 5단위였을 때 1등급을 받았을 때와 2등급을 받았을 때 4단위짜리를 2등급 받았을 때 1등급을 받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이수단위가 적용이 안 되는 학교는 얘 내신은 똑같은 거잖아요. 됐죠? 1, 2, 평균 내면 1.5, 1.5 똑같잖아요. 근데 이수단위가 적용이 되면 단위수의 등급 곱하기 플러스 10 여기는 8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15고 12가 되죠. 그걸 단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큰 과목인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면 그러면 이수단위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더라도 A대학은 이수단위 적용을 해요. 근데 단위수 우리 애가 만약에 내신이 3.0인데 이수단위 센 거는 잘 본 거예요. 그러면 이수단위 적용 학교로 가시라고. 근데 5단위, 6단위 되면 막 4등급이야. 다른 건 1, 2등급인데. 그럼 이수단위 빼야죠.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실제 우리 학생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학생부 종합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네, 이거 되게 저희 학생 거 직접 갖고 온 거니까. 단위수가 있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수강자 수는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진로 선택 때, 진로 선택 때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지금 수강자 수가 180명인데 내가 A라는 진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20명이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80명 중에 20명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지 진로를 위해서 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었다고? 근데 만약에 A라고? 그럼 임팩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설사 B라도. 자, 보세요. 이 친구는 내신만 놓고 보면 국어 1, 2, 3학년 쭉. 근데 안타깝게도 3학년 때 등급이 조금 밀려 보이죠? 이 친구는 재수생이니까 2학기까지만 다 포함이 된다면 2학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라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1학기만 반영하는 학교를 찾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졸업생은
1학기까지만, 재학생, 졸업생 모두 1학기까지만. 졸업생은 2학기까지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2학기 포함되는 좀 불리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교과 국어는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빨간 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90에서 64.7을 뺍니다. 그러면 25.3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얘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그랬을 때 이 값이 나옵니다.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3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국어 1학기, 2학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이 친구 이제 종합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평균 보세요. 훅 떨어졌죠, 평균이. 평균이 훅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편차가 커지는 게 맞아요. 편차가 더 커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학교는 와, 되게 집단성이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일반고입니다. 자사고 아니에요. 일반고인데 편차가 별로 안 벌어집니다. 평균이 훅 떨어졌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1점이 떨어지죠. 만약에 원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평균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 원점수는 1점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값이 커졌습니다. 네. 나누는 값이 커졌잖아요. 얘 값은 비슷한데 얘가 더 많이, 그러니까 A 빼기 B인데 B 값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60을 뺐는데 50을 뺀 거니까 이 값이 커진 거잖아. 그래서 이 값이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수학 보시면 평균 보시면 44.8 거의 비슷하죠. 편차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원점수 보세요. 평균이 44점대인데 원점수가 81, 82. 그 와중에 물론 0.8이 줄긴 했어요. 0.8이 줄긴 했지만 1점으로 올려요. 평균은 무려 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교가 무서운 건 편차가 20이 넘어가지 않아요.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값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기서 여기 뺀 값이 크니까. 그리고 얘가 20 이상이 안 넘어갔잖아요. 이게 크면 이 값이 줄겠죠. 나누는 값이 커지니까. 그 나누는 값이 커진다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볼 거예요. 얘가 만약에 막 25 이렇게 보이면 이 친구가 아무리 1등급을 받았고 이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이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많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우수한 집단 안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잘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집단에서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뭘로 기준을 보냐? 표준 편차입니다. 이 학교 보세요. 가면 갈수록 편차가 커지죠. 그죠? 이유는 1학년 때까지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 이제 고등생이야. 열심히 공부하겠어 했는데 내신 준비를 했는데 꼬당꼬당꼬당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 길은 아니겠군 싶어서 정시 이제 파이터가 되는 거죠. 내신 버리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저런 흐름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학교 집단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아쉬운 건 여긴 2학년이구나. 오케이, 수학은 됐고. 수학 3학년이 없죠? 없어요. 3학년도 일반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 특이한 학교죠. 그 다음에 영어. 다 값이 좋지 않아요? 밑에 박스가, 그죠? 종합전형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친구의 이 학교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어는 근데 처음부터 조금 편차가 있었네요. 그죠? 아무튼 모국어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름 성취도 값이 좋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1.5가 보이기 시작하면 잘했다. 1.7 정도가 보이고, 오, 훌륭한데? 막 2.0이 보인다 그러면, 오씨, 대박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탐구 값도 뭐. 근데 계속 뒤로 갈수록 조금, 그죠? 여기는 오히려 이 친구는 이과 학생인데 동아시아사 점수 보세요. 평균 41인데 막 이렇게 받고 있고. 값 보세요, 값이. 아무리 3학년 2학기라고 하지만. 네. 통합과, 와.
점수가 조금 뒤로 갈수록 밀려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정교과 다른 과목도 물론 다른 과목은 일본어밖에 없어서 의미가 있진 않지만 국수형 사과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학교를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이수단위 적용을 하면 1.55입니다, 내신이. 근데 이게 이제 대학별로 들어가면 또 다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수단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1.66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모두 A고, 기타 과목 일본어 1등급, 2등급 모두 2단위였고요. 진로 선택의 스포츠 생활 포함해서 모든 진로 선택이 다 A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전략을 세운다? 이수단위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 반영하는 학교 교과를 쓴다. 근데 이 친구의 교과가 1.5다. 안타까운 건 이 친구는 목표가 일반 학과가 아니에요. 의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됐다 애매한 친구가 된 거예요. 의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강원도가 아니라면. 네, 강원도 지역 교과는 1.6도 합격이 됩니다. 애들이 없어요, 강원도에. 그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확 줄입니다. 확 줄였어요. 여기 충청도 인원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자, 팁. 저희 경기도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역교과 없는데 왜 지역 얘기를 하시지? 뭐냐면 부산은 지역교과 인원이 줄었어요. 에? 부산, 울산, 경남 인원이 줄었다고요. 충남권, 세종은 안 줄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부산이든 충남이든 지역교과 못 쓸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이 줄었어요. 충남이 안 줄었어요. 그럼 저희는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똑같은 학과를 쓴다면 저라면 충남 쪽에 일반 학과를 쓸 거예요. 왜죠? 어차피 지역교과 숫자가 안 줄었으니까 일로 흡수되는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을 거니까. 그럼 일반이 비일 거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오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봐야 내 내신 갖고 힘들다면 그러면 나는 이쪽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팁이 뭐냐면 두 개, 일반하고 지역이 교과인데 최저가 같으면 전 무조건 써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은 3합 5라면 지역은 3합 6을 주는 데가 꽤 있어요. 한 등급을 낮춰준다고.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얼로 흡수가 될 거예요. 3합 6으로. 그러니까 일반이 빌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으로 가야죠. 경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아까 내신 부산대, 울산대 그 아이 있잖아요. 부산대 지원안에 충남 쪽에 작년에 썼어요. 일반으로. 걔는 부울경이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충남만 썼어요. 다 됐어요. 자, 요건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 친구. 100분위 합, 3월 달에는 별로 안 좋았죠. 291, 200, 하필이면 6월 달 성적이 떨어지네요. 7월 사설 291. 각 과목별 점수. 탐구 보시면 탐구 등급이 조금 별로죠. 나머지는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이걸 제가 왜 고민하고 있다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모의고사 성적 라인, 평균치를 잡아야 되니까. 얘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하고 상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약에 사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9월이 만약에 성적이 또 290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너 그래서 일반 학과 쓸 생각이 있어 없어? 올해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땡큐. 그럼 땡큐. 그럼 제가 잡기가 좀 편해지죠. 의학 계열만 잡겠다고 하면 되게 골치 아픈 점수예요. 하필이면 6월이 제일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거 빨간색 보세요. 맨 숫자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A 받은 비율, 가운데가 B, 맨 끝이 C입니다. 이 학교 봐보세요. 이 친구 일단 다 A입니다. 다 A인데 이 친구는 의학 계열을 가고 싶어요. 융합값 A 받은 비율 절반이 안 됐죠? 2학년 24.6밖에 안 돼요. 반이 줄었어요, 지금. 반이 줄었는데
원점수도 훅 떨어졌지만 평균도 떨어졌지만 24.6밖에 안 되는데 A를 받았어요. 그 다음 기아 평균이 떨어졌죠? 와, 지금 보세요. 지금 88 원점수 60.8 인원은 똑같고 24.4예요. 14.6이에요. 근데 둘 다 여긴 A를 받았는데 요때는 못 버텼어요. B를 받죠. 3학년 2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가는 학교를 찾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화투, 생투 다 보면 A 받은 비율이 높지 않아요. 요것만 빼고. 네, A 받은 비율이 높지 않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A 받은 비율이 왜 중요한지는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년도 모집 요강, 아까 뭐가 바뀌었는지, 이 책자 또는 모집 요강. 덕성여대는 작년까지는 상위 3개 교과, 그러니까 국수영 4과 중에 3과목, 그 안에 4과목을 추리는 거예요. 국어, 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전교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작년 거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가천대 우수한 교과선으로 반영 비율을 달리했는데 전체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균 진로 선택 과목 100%로 뽑았는데 60에 진로가 60이었네요. 진로 60에 일반 선택 40. 네, 이렇게 다 바뀐 거. 뭐가 바뀌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왜? 자꾸 예전 입결만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 고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과 90에 서류 10으로 뽑을 건데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 이 기재된 모든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다 보겠대요. 고대는 근데 활용지표 석차 등급 성취도 비율이죠. 비율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잘 안 보이시면 책자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요 1등급을 받았잖아요. 성취도 A를 받았잖아요. A 받은 건 무조건 1등급으로 환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석차 등급과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받은 거를 석차 등급으로 변환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Z입니다. A는 1등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B부터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뭐냐면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취도 A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자, 내가 만약에 A가 30%였어요. A 받은 비율이. 그럼 30%면 요 구간이잖아요. 몇 등급이죠? 4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4 플러스 성취도 A의 비율 더하기, 이게 성취도 A가 30이라고 하고 B 받은 게 30이라고 할게요. 그걸 100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0.6이죠. 됐죠? 그럼 4 플러스 0.6. 이 친구는 4.6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고대는 뭐다? B. 까불지 말지. 끝. 이해되셨어요? 그럼 C는 넌 뭐니? 뭐 이런 거죠. 성취도 A 비율 더하기 성취도 B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만약에 제가 지금 똑같이 30, 30이었으니까 6이잖아요. 8이잖아요. 8 더하기 저 전체 비율 1이죠. 합치면 100일 테니까 9등급이에요. 9등급. 오지 말라는 거죠. B도 힘들다라는 건데. 이해되셨나요?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고. 자, 고대 교과 입결이에요. 제가 2개년치를 다 조사한 거예요. 이 책자 막 가서 막 커피숍에 앉아서 막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 찾아봐. 그냥 내가 복사해 줄게 이러지 마세요.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어디가 가보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냥 그 정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왜 넣겠어요? 인원하고 추합을 같이 비교하시라고. 55명 뽑았을 때 83번까지 빠졌는데 52명을 모집하는데 77번까지 빠졌으니까 추합이 덜 돌았어요. 그죠? 재작년에 비해서 추합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50%, 70% 컷라인을 보시면 환산 점수도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왜 추합이 안 빠졌을까요? 고대 경영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분명히 추합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추합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 앞번호 애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안 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최저가 됐든. 왜?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으니까.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비교해 보시라고 그냥 너나 본 거고요. 연세대는 일단 뭐가 고대하고 다르냐면 고대 연대를 두 개를 놓은 건 비슷한 라인이잖아요. 근데 둘이 반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인데 다르다고요. 얘는 최소 이수 과목 요건이 있는데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있을 테니까. 거기 표 보시면 뭐 아실 거고. 얘네들은 특이한 게 뭐예요? 주요 과목하고 주요 과목 분류 A, 기타 과목 B. 네, 두 개를 같이 다. 그러니까 정교과긴 한데 반영 방법이 좀 다르다.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 30%. 아까 고대는 학년별 반영 비율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통 과목 30, 1학년. 일반 선택 과목 50, 2, 3학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20이에요.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 등급 점수 반영 방법. 이게 고대랑 좀 다른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 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 그 다음에 반영 과목 B, 나머지 주요 과목 외, 나머지 그까지. 이건 감점. 여기 3단계 평가 ABC 기준인 경우에 하나요. 이수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 이건 감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고대가 다르구나. 대학별로 비슷한 조건이어도 비슷한 라인의 학교라도 이렇게 반영 방법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경영 여기 보시면 1.2, 1.17이니까 고대랑 비슷해요. 고대랑 비슷합니다. 근데 연대가 표면적으로 조금 낮은 데도 보여요. 이렇게 교육학부 이런 데는. 그러니까 1점대 후반이라고 해서 연고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요 과목 외적인 것 때문에. 진로 선택 때문에. 그래서 70% 컷 점수보다 우리 애가 내신이 밀리더라도 같은 라인인데 최저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진로 선택이 우수하거나 이수단위 반영을 했을 때 좋으면 그러면 그런 학교 찾아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친구 때문에 정리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남대 이 친구는 광주예요. 아까 학생 거. 그럼 당연히 전남대 지역교과 쓸 수 있잖아요. 이 친구 이수단위 반영했을 때 1.5였단 말이에요. 50%, 70% 컷이 1.45잖아요. 3합5 수학 필수. 근데 지역이 3합 6이에요. 하나가 밀려. 그래서 고민이에요. 1.45? 야, 1.55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아까 100분위,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 보셨죠? 291이었잖아요. 그게 6월 기준으로 전남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291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9월 성적까지 보고 성적이 안 떨어지면 안 써야 돼요. 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네. 자, 종합. 쭉. 제가 학생부 볼 때 보는 포인트. 창체에서의 의학 관련, 이건 이제 우리 학생 거. 아까 왜 교과 보여드렸던 그 학생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 자료 있을 건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대학별 평가 요소 세부 내용 및 반영 비율도 봐야 되지만 학업 성취도 창체 세특의 유기적 관계, 일관된 계열 전공 관심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 친구는 조금 아쉬운 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3학년 때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부 전반적으로 보면 의학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의학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얘는 더 공격적인 학교를 쓸 수 있었어요. 성취도 값 좋았고. 그게 좀 아쉬워요. 예전에 아까 제가 얘기 안 했구나. 그 예전에 한 학생이 아까 얘기한 거 원광대회 대구한의대 썼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생부가 아까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성취도 값은 1, 2, 3학년으로 갈수록 내신도 떨어지고 성취도 값도 떨어졌어요. 심지어 전교과는 1.99였는데 수학과학은 2.03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 이런 데를 못 썼어요. 근데 이 친구의 학생부가 왜 좋았냐면 저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왜 학교 양호실에는 한의학 관련된 치료가 없을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알코올 손만 있지. 침이 없잖아. 밴드나 있고, 후시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의학이 없어요. 허리 아파? 일로 와. 뜸 뜨자. 이 없단 말이에요. 우와, 이 발상. 그리고 아무튼 모든 전 세특에서도 한의학 관련된 내용이 1, 2, 3학년 때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특이한 거.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도 합격이 됩니다. 똑같은 학생부인데 환경생태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의대인데 환경생태도 됐대요. 1, 2, 3학년 때 꾸준히 뭐가 보였냐면 제비생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얘가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1학년 때 제비생태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걸 계속 얘네들을 3학년까지 얘네들의 이동 경로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이거 써보자. 근데 거기도 됐어요. 네. 거기도 됐고 한의대도 됐고. 그러니까 최근에 안타깝지만 이 친구가 지금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퀘션이에요. 최근에 대학은 학생부 기재, 그러니까 대학에 제공하는 요소들이 자꾸 빠지잖아요. 자소서도 없어졌고. 저 땐 자소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자소서로 때울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그 학생부로 지금 지원한다면 약간 퀘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네. 자, 요거 이제 쭉 아마 거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특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네. 그거 그냥 넣어드린 거에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네. 결론, 이 친구는 1차 목표가 치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치대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3학년 때 한의대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한의대 너 붙으면 갈 생각 있냐? 1차 목표가 치대라는데 만약에 생각이 없다면 전 종합전형 안 쓸 거예요. 한 군데 정도는 쓸 거예요. 지역으로. 왜? 의학, 큰 틀의 키워드에 의학은 있으니까. 근데 치대가 없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1, 2, 3학년 때 치대와 관련된 뭘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외대 알아볼까는 어떻게 하라고? 뭐 IS 막 가입해야 돼. 이거 쓰고 막 총질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외대는요, 머리를 잘 썼어요. 특수학과가 많잖아요. 중앙아프리카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어, 영어, 한문, 제2외국어. 이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와 활동도를 기반으로 이 친구의 학업 능력을 유추해 보겠다예요. 네. 외대는. 아니,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네, 교과는 조금 뭐 의학 계열은 지원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해서 전남대 정도는 지역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100분위가 좀 낮아서 만약에 9월달 성적이 나오면 저건 좀 고민,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서. 자, 마지막으로 논술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6교과는 저는 찬성.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교과는 어쨌든 2년치 수치를 보면 아, 얘가 확실히 등수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건 가늠할 수 있으니까. 네. 종합은 저는 반대입니다. 6개를 다 쓰는 건.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네. 상대적으로 국어 사탐이 강점이 있는데 수학이 좀 약한 친구, 또 이과라면 수학은 괜찮은데 다른 과목이 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논술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논술도 논술 100이 있고 논술 플러스 교과, 그 다음에 논술 교과 출결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교과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간 격차 점수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정말 특이하게 격차가 큰 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만약에 10점이에요. 1등급이 만약에 10점이고 2등급이 9점이고 3등급이 8점인데 4등급이 5점이에요. 만약에. 그럼 여기 1점, 1점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3점으로 벌어지죠. 웬만하면 관심 두지 마, 여기서부터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합격한 평균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시험 유형, 특히 약수령 대학 정리를 해봤는데 기술교대나 공학대는 수학만 보는 학교라서 인문 같은 경우는 위에 쪽. 저는 저쪽 학원에서도 여기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저쪽에서도 하실 건데, 저는 올해 조금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어디 갔어? 얘하고 요거 국민대가 신설이 됐어요. 국민대가 약술형 논술, 그러니까 인문 논술만 800자 1000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라고 국민대가 신설을 했는데 무려 11월 29일이에요. 수능 끝나고 거의 2주간 연습을 하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저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인서울이 안 되는 앤데 너 한신대 갈래? 국민대 약술논술로 갈래? 저기 가야죠. 근데 여기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달라요. 가천대는 문과는 국어 6개, 수학 4개. 자연계는 반대. 근데 국민대는 극과 극이에요. 국어 8, 수학 2. 총 10문제. 가천대는 문과, 국어 6, 국민대는 8문제. 이과는 반대. 근데 가천대는 공통만 들어가요, 수학이. 여기는 미적 포함해요. 그러니까 기하 확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과 애들은 매력 있죠. 문과 애들은 뭐 당연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가천대는 의예과 23일, 나머지 인문 자연은 24, 25일 날 나눠서 보고. 그렇습니다. 논술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대학별 문제 유형 됐다 많습니다. 뭐 분류형, 가나다라마 쫙 주고, 자 일단 얘 기준으로 일단 제시문 2개로 나눠. 한 입장을 취해서 얘 뭐 문제점을 뭐 보완해봐 라든지, 문제점 주고 문제 해결해봐, 네 생각을 써봐 등등등.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형은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분류가 잘못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게임. 분류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제 범위. 공통만 보니 성대, 공통 미적만 보니 기하 확통 안 보니 다 들어가니 뭐 이런 학교. 요거 기출문제 모의 논술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지원 전략 써드렸고,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성대는 참 아이디어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성대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표를 보시면 왼쪽이 언어형이에요. 언어형. 우리가 하는 게 인문 논술 같은. 오른쪽이 수리형이에요. 마치 수리 논술 같은.
그런데 말이죠. 언어형이든 수리형이든 선발 모집 학과에 언어형인데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이 언어형으로 선발을 하겠대요. 수리형인데 사회과학 계열 뽑아주겠대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언어형 보세요. 우리가 인문 논술이라고 쉽게 생각할게요. 자유전공 여기 15일 날 8시 반에서 10시 10분에 얘네들이 다 같이 보는데 자유전공,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 건설환경공학, 공학, 전자전기 같은 시험지로 쟤네들하고 같이 본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국어 성적은 괜찮은데 수학이 안 좋아. 근데 교과로도 안 돼. 종합도 힘들어. 정시도 성대 이상 못 갈 것 같아. 근데 국어는 잘해. 근데 얘는 이과애야. 그러면 국어는 잘하니 건설환경이나 공학 계열이나 전자전기, 언어형 왜 안 써요? 왜 지원 안 해요? 수리형 보세요. 여기가 더 웃겨요. 3교시에 5시부터 6시 40분에 자유전공 계열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약학과, 의예과. 얘가 보거든요. 어차피 약학, 의예는 빼고 자유전공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을 수리형으로 뽑겠대요. 이게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얘네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대니까. 저라면 국어는 안 좋은데 수학은 괜찮은 자연계열에 저는 경영 쓸 거예요. 학교를 높이려면. 왜? 여기서 아무리 봐도 1순위는 자유전공이거든. 아무리 봐도 자유전공이 1순위일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을 왜 가요? 글로벌 경영이 있는데. 그럼 글로벌 경영이 2순위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 경영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그럼 생각해봐. 그걸 노리고 경영을 몰렸어. 걔네들의 수학 점수가 좋을까요? 아니, 수학이 잘 되는 새끼가 왜 경영을 쓰겠어요? 여길 쓰겠지. 이과 쪽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올해 제가 보기엔 이 경영은 논술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예측이에요. 저라면 학교를 높이고 싶은 아이들은 경영 쓰게 할 거예요. 수학은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은. 거꾸로 국어는 되는데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언어 영역으로. 근데 더 재밌는 게 마지막으로 있어요. 아, 이 학교 진짜 머리가 좋다니까요. 어디 갔냐? 논술 위주 언어형 전형과 수리형 전형은 별개의 전형으로 두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하나는 15일, 하나는 16일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13일 날 보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여기에 어디가 다 몰려 있어요? 고대, 서강대 얘네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애가 최저를 다 맞췄다면 고대 맞췄어. 얘하고 같은 날이야. 어디 가겠어요? 성대 가겠어요? 고대 가겠지? 근데 서강대하고 성대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최저도 다르고. 재밌는 싸움이 될 거라니까요. 그리고 문과에서 진짜로 훌륭한 새끼는 경희대, 한의대도 써요. 그럼 그 실력파 애들은 걔네 경쟁률 어마무시해요. 5명 뽑는데 경쟁률 100대 1 넘거든요. 물론 실질 경쟁률은 낮아요. 30대 1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50명이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은 여기 안 올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경희대, 한의대 논술을 쓰는 애가 뭐 하려고 여기 오겠어요? 이거 분명히 언어형은 이과 계열 학과, 수리형은 문과 계열 학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우리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아무리 경영에 몰려도 얘네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경영을 쓴다? 안 쓴다, 저는. 붙어도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잘하는 애면 성대 버리고 딴 데 가겠죠. 네, 딴 데 가겠죠. 뭐 하려고 여기 있겠어요? 그렇게 수학을 잘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성대는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가이드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지금 듣고 여기서 만약에 자 이제 다 들었으니까 오케이 집에 가서 아이 앉혀놓고 앉아. 자 지금부터 우리 수시 전략을 세울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는 힘들겠죠. 예. 근데 이 자료 지금 드린 이유가 저희 PT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라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저희 여기 학원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스타? 네, 뭐 게시판 이런 게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막 그때 막 자 언제 올라오지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몇 가지만 안내사항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집 나눠드린 거 뒷부분에 보시면 저희 고3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빠르게 이제 안내만 조금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컨설팅을 지금 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일단 등록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냥 예약만 한다고 컨설팅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등록을 해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그 서류 등등을 빨리 챙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시면 충분히 저희 소장님께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학교과 등을 일단 거기 이제 본인이 어디 가고 싶은지, 어떤 계열 과를 지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거라서 자료를 빨리 주셔야 뭐 양질의 포트폴리오가 나온다. 시간이 많은 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지금 따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한 가격,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 등등은 데스크에서 여쭤보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고3 이제 간단하게 커리큘럼 좀 말씀드리면 뭐 국영수 다 있습니다. 어쨌든 국어는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로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간 모의고사 풀이반이 제가 진행하는 반이고, 저는 이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그런 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 형태로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매주 받아서 하는 모의고사.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서 아이들하고 같이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경험도 중요해서 어쨌든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갈 건데, 특히나 이제 가장 고민이 연계교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의고사에는 어쨌든 연계 변형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 변형 문제까지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은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이네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요일 날 오전 이렇게 있고, 지금 반 정원은 제가 15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차 있기는 해요. 아직 마감은 아니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수업 신청하신다 그러면 언제든 들어오셔도 상관없다, 국어는. 왜냐하면 매주 다른 모의고사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주 모의고사 같이 풀고 같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부분 관련해서 문제지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따로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따로 거기 밑에 보시면 적혀 있으니까 국어 과목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양면으로 이제 수학이 이렇게 있는데 수학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수능, 수학, 확통, 수능, 수학, 미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수능, 수학, 확통, 미적 전체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통만 따로 있고 미적만 따로 있는데 그게 확통만, 미적만이 아니라 수원2의 확통까지, 수원2의 미적까지 전체를 다 다루는 건데,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1, 2등급 친구들이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못해도 3등급 초반 친구들.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문제 중에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쪽에 있는 기본 연산 문제들은 뭐 아이들이 혼자 풀 수 있으니까 뒤쪽에 이제 고득점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통하고 미적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옆에 이제 수학
수 1, 2 집중반이 있고 수 1, 2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집중반이 기초반이고 모의고사반이 실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미적하고 화통이 빠져있는 수 1, 2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등급대가 한 3, 4등급대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급대가 3, 4등급인데 한 2등급 정도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수학이. 그 친구들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확통미적 선택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 1, 2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 앞쪽에 기본 기초 문제들은 따로 문제지를 나눠주기는 할 거고 선생님이 따로 과제검사를 따로 하실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영역을 좀 나눠놨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 확통, 수능, 수학, 미적은 1, 2등급 친구들이 수학, 수 1, 2 집중반은 3, 4, 5등급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급을 다지거나 좀 더 올리거나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반보다는 모의고사반이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그 다음 이제 수능 영어 수업입니다. 수능 영어 수업인데 수능 영어 수업은 지금 그렇게 두 반이 있어요. 두 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반인데 여기는 이 수업은 간단한 미니 모의고사하고 문제 유형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장 약해하는 게 어쨌든 순서, 삽입, 뭐 빈칸 추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건가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수학은 진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진도가 뭐 우리 그 1학년, 2학년 때 내신처럼 차근차근 한 단원씩 끝내는 형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건데 국어하고 영어는 언제든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같은 유형의 것들을 반복하면서 다져가는 수업이다.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최저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제가 국어를 가르치지만 국어보단 영어가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최저를 맞추기가 쉽거든요. 한 과목 정도를 1만 띄우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니까 한 과목 정도를 1만 띄우기만 하면 최저 맞추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가 걱정인 어머님들한테 제가 국어지만 영어 수업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영어는 딱 90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어렵지만 않으면 1등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되는 유형들만 좀 파악하면 되는 거라서 영어 수업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논술이 각자 앞에 인문논술, 수리논술이 있고 뒤에 약술논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논술, 수리논술, 약술논술이 있는데 요 얘기만 조금 이 마지막에 논술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가 요 얘기만 조금 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이제 인문논술은 제가 가르치고 있고 제가 인문논술 친구들은 따로 배치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인문논술 하는 친구들은 수리논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수학이 어쨌든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수리논술 하는 친구가 인문논술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교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논술의 경우엔 반드시 이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이 돼 있어야 유리해요.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불리한 건 뭐 많이 힘든 건 아닌데 되어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에. 반대로 수리논술은 수학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죠.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방법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도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수리논술을 봐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문논술이 있는데 그 인문논술 중에 수리논술이 있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대학의 상경계열. 각 대학의 상경계열은 인문논술에 수리논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가 4문제다 그러면 2문제 내지 3문제 인문논술 문제 뒤에 수리논술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과 친구들이 그 수리논술 문제를 못 풀어서 다 떨어져요. 근데 반대 얘는 수학을 좀 해. 이과인데 뭐 글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수리논술보다는 인문논술을 하고 수리논술이 있는 과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논술을 그냥 하는 친구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커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문과인데 문과 친구인데 수학을 좀 잘해. 이건 반대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학원에 다니든 뭘 하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술논술이 또 방법일 수 있어요. 국민대나 혹은 가천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국민대하고 가천대 약술논술은 사실 생각해보면 할만해요. 지난주 첫 수업 했는데 당장 나온 컴플레인이 왜 이렇게 문제가 쉬워요? 근데 원래 문제가 쉬워요. 약술논술은. 그래서 얘도 국민대는 지금 첫 해라서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를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술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할만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약술논술하면 멤버들 떠오르는 데가 어쨌든 가천대인데 뭐 가천대, 의지대, 삼육대 이런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EBS 연계교재를 끼고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별개가 아니다. 어차피 수능을 하면 연계교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기서 이제 논술을 시작하면서 가장 안타깝던 거 하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애예요. 신한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배치를 한번 해줬어요.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는 학교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 모의고사가 곧잘 나오는 친구라 이제 이 친구는 연대부터 뒤로 쭉 쓸 겁니다. 6개를 쓸 거예요. 자기는 이제 논술 6개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생각은 정시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 안 나오면 안 간다. 어차피 수능 성적 나왔는데 안 간다 정도의 수능 성적이 연대를 정시로 갈 성적은 안 나올 테니까 수능 전에 있는 연대는 쓸 거고 뒤에 학교는 성적 안 나오면 안 가려고요. 논술 시험을. 가지 않을 겁니다.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담임쌤하고 상의를 했냐 그랬더니 담임쌤이 그렇게 난리를 친대요. 논술은 사기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경쟁률만 놓고 보면 100대 1, 200대 1이면 논술 사기 맞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 하는 거니까 사실 사기가 맞죠. 예를 들어서 성대의예과, 성대의예 수리노술 4명 뽑아요. 여기에 경쟁률이 288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명 뽑는데 거의 학교 그 강의동 하나를 채울 정도의 응시 인원이 와요. 그 4명 뽑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오냐?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거는 학부모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40대 1의 경쟁률이 있고 80대 1의 경쟁률이 있으면 넌 어디다가 쓸래? 라고 물어봐요. 같은 학교인데 과는 조금 달라. 원래 쓰려고 했던 과는 80대 1인데 40대 1 과가 있으면 너는 마지막에 40대 1로 틀 거야 말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10이면 한 7, 8은 다 당연히 40대 1을 쓴다고 해요. 왜?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40명 중에 1명 뽑는 거예요. 80명 중에 1명 뽑는 거고요. 그럼 좀 더 넓혀볼까요? 80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80명 중에 1명 뽑는 거고요. 경쟁률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40대라고 80대는 경쟁률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80명 중에 1명 뽑냐 2명 뽑냐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생각해보면 이 숫자 노름인데 이 경쟁률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50대 1하고 100대 1은 100명 중에 1명 뽑냐 2명 뽑냐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야 100대 1이면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그래도 50대 1은 할만하지. 그게 어떻게 할만하죠? 100명 중에 2명 뽑는 건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학교라도 내가 이제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 쓰기가 애매하면 논술로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선생님 그러면 논술 공부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대학 가려면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이게 사실은 또 학부모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애들 입장이 더 큰데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논술을 마지막 파이널 때 하는 건 예를 들어 100명이 지원하면 그중에 80명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 10명, 수명 정도야 미리 사전에 논술 생각하고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논술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저희 인문 논술은 사실 시작부터 지금 반이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거든요, 애들이. 3월달부터 이미 마감이었어요. 미리미리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이라 사실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았다고 표현했냐면 서울에 가서 논술 쓰는 친구들 보면 다 마지막에 파이널 때 와서 저 논술 처음 써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라는 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써봐야 이게 합격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논술하는 친구들 매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어차피 최저가 되지 않으면 이거 의미 없어요. 논술은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죠. 근데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뒤에요. 중간에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대부터 그 뒤로 쭈루룩은 최저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다 최저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최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거기 내신도 반영되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내신도 반영되잖아요. 이게 반영됩니다. 5등까지는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신 1, 2등급 친구는 논술 안 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 4, 5등급이 하는 거예요, 논술은. 대신에 6등급부터는 못 씁니다. 점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딱 3, 4, 5등급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논술도 지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신도 돼야 되고 수능도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각 대학 한번 잘 뒤져보시고 뭐 논술을 쓰겠다 아니면 뭐 약수 논술을 쓰겠다 하면 지금 수업들이 거기 나온 시간표대로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약수는 이제 나머지 컨설팅,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저희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컨설팅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논술은 논술 쓴 선생님이 직접 저걸 해주실 겁니다. 배치를. 왜냐하면 아이가 잘 쓰는 글 유형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논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능 끝나고 그 주말에 학교가 대부분 몰려 있어요. 막 이런저런 전략들이 난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성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대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무슨 학교이냐면 경희대가 같이 껴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와 성대를 동시에 둘을 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둘을 써놓고 최저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의 수능 성적이 경희대는 갈 성적이 나오면 경희대는 던지고 성대를 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치들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뭐 문의사항 있으면 데스크로 오시면 문의 가능하니까 오시면 되겠고, 또 관련해서 등등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